예, 안녕하세요.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의 아이폰 15 공개 이벤트에서 확인된 스마트홈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스레드와 와이파이 6 그리고 홈 컨트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벌써 오늘 아침 오전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폰 15 발표에 대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3단계로 광각을 지원한다. 화각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거. 그다음에 프로에는 A17 칩셋이 바이오 칩셋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카메라에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두 개를 아마 이용할 것 같은데요. 요걸 이용해서 아마 3D 영상을 찍어서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전 프로 여기에 이제 또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재료인 티타늄을 써서 이 케이스를 만들었다. 기존에는 스테인레스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등등 기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USB-C 타입을 이제 다 사용한다라는 거. 이런 게 있었었는데 솔직히 이제 아이폰 신형 사면은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다른 분들 영상 보시고요. 저는 이제 스마트홈 쪽에 관련된 거 와이파이 6E 버전, 그 다음에 스레드라는 게 여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와이파이 6E는 그렇다 치더라도 스레드가 도대체 왜 들어왔을지 좀 솔직히 궁금한데요.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5이고요. 이런 게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프로하고 프로맥스 요 두 가지 제품에는 이제 가장 화면 사이즈만 빼고는 가장 최상위 기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이파이 6E 그 다음에 스레드 그런 것들 들어가고 아까 바이오닉 칩셋인 A17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와이파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기존의 제품까지는 와이파이 6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6도 IEEE 표준에는 802.11AX에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15에 추가가 된 와이파이 6E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럼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딱 한 가지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딱 한 가지 다른데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보통 와이파이 하면은 2.4기가 5GHz 대역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잡을 때 와이파이를 딱 검색해 보면 IP타임 있고 어떤 데는 IP타임 언더바 5G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언더바 5G가 보통 요 5GHz 대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름이고요. 그 언더바 5G 그런 게 없는 게 2.4GHz 대역을 이용하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기가 대역까지 사용되니까 언더바 6G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름 하나에 세 가지 버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거 세 가지를 다 똑같이 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단말기가 알아서 적절하게 이제 사용을 해주겠죠. 예, 6GHz 대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변화들이 있는데, 6는 2.4기가 대역 80MHz, 그 다음에 5기가 대역 500MHz 요것만 썼는데, 이제 6는 여기 이제 6GHz 대역에 1.2기가 헤르츠, 즉 1200MHz 대역을 더 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주파수 대역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동시에 더 많이 보내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채널 수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통 여기 와이파이 5나 6 이런 것들은 80MHz짜리 6개 요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6에서는 160MHz짜리 대역 2개를 더 추가가 아니라 얘를 쓰게 되면 이제 얘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와이파이 6E에서는 80MHz짜리는 14개,
만약에 이걸 안 쓰고 다 160메가로 쓰겠다고 하면은 160MHz짜리 채널 7개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쓰는 와이파이는 하나의 채널 폭이 그 20MHz입니다. 20MHz에서 보통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느냐? 그 한 54메가 정도? 그 정도까지의 속도를 보통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메가짜리를 8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쓴다는 겁니다. 그럼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단말기 최고 속도는 이렇다 돼 있는데 원래 와이파이의 더 최고 속도는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단말기에는 안테나 개수가 제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가 한 4분의 1 정도 수준, 맥스 수준에 한 4분의 1 정도, 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그림이 이건데요. 보통 2.4GHz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0MHz짜리 채널을 쓰게 됩니다. 비중첩 채널 3개를 쓰게 되고요. 요 2개를 묶어서 40MHz짜리 채널을 쓸 때는 비중첩 채널 1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5GHz역에서는 20MHz짜리를 뭐 20몇 개, 여기는 2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마 19개인가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25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MHz짜리는 이거 2개를 합쳐야 되니까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들겠죠. 80MHz짜리 더 줄어들고 160MHz짜리는 2개밖에 못 쓰게 됩니다. 즉 얘네들은 지금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다 같은 주파수 대역입니다. 요 대역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즉 만약에 80메가짜리 채널을 하나를 쓰겠다. 그럼 옆에도 80메가짜리 채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160메가짜리 채널로 쓴다. 그럼 얘네들을 못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게는 못 쓰는 거죠. 물론 여기 이렇게 쓰고 다른 쪽은 짜잘짜잘하게 쓰는 거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6GHz 대역폭이 굉장히 많죠. 아까 1200MHz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160MHz짜리 채널을 이렇게 7개나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와이파이 6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이런 맥북 프로, 뭐 맥 스튜디오, 맥 미니, 맥 프로,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그다음에 12.9인치짜리 6세대 이런 제품에는 이미 탑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에는 이번에 처음 탑재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주목을 끌었던 게 이 스레드를 탑재했다라는 겁니다. 스레드 하면 어떤 분들은 요 스레드 위쪽에 있는 스레드 프로토콜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 SNS 서비스, 그 메타에서 냈나요? 그 트위터를 겨냥해서 냈다라고 하는 이 스레드, 뭐 요즘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입도 안 했는데요. 이 스레드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SNS 서비스고 여기서 얘기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이 스레드 그룹이 만든 요 스레드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좀 다릅니다. 기존의 지그비라는 프로토콜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지그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TBR이라고 해놨는데 얘는 스레드 보더 라우터를 얘기를 합니다. 스레드 보더 라우터인데 요 역할을 하는 제품이 기존에는 지그비 코디네이터가 있었습니다. 지그비나 뭐 그런 것들에서는 요걸 한 대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대 쓰고 그 아래에다가 뭐 라우터나 엔드 노드 이렇게 붙여서 이제 디바이스들을 붙여서 쓰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그비 같은 경우에 요 지그비 코디네이터 여기서 이제 스레드 보더 라우터가 되겠죠. 얘가 죽어버리면 이 네트워크는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레드는 요 스레드 보더 라우터를 2대, 3대, 4대 물론 한 대만 써도 되고요. 2대 이상도 쓸 수 있다. 그런 점이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폰이 딱 등장을 해서 아이폰 15가 스레드를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스레드 그 보드 라우터 연결이 돼서 그냥 뭐 라우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엔드 디바이스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직접 여기 와이파이 라우터처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인터넷에 직접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스레드보드 라우터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스레드보드 라우터로 사용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비 스레드보드 라우터가 하나 더 있는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라면 이런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할 수 없는 데에서 이 스마트홈 네트워크, 스레드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스레드 보드 라우터 겸 와이파이 이런 그 일종의 이제 그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와이파이 라우터죠. 인터넷 라우터 역할을 해서 이제 별도의 스레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얘가 그러려고 이 핸드폰을 사야 되나?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애플이 아이폰 15를 발표하기 하루 정도 전에 구글에서도 픽셀 폰에다가 스레드 프로토콜을 탑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나 봅니다. 저 그 뉴스는 못 봤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핸드폰에 스레드를 넣어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애플 같은 경우는 홈팟 미니 2020년인가에 출시가 됐죠. 2020년에 출시된 홈팟 미니에도 스레드를 탑재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매터 프로토콜을 위한 컨트롤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 칼라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홈팟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세대 홈팟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2세대 홈팟 21년인가 22년에 나온 2세대 홈팟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 TV 요 셋탑박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TV도 2세대하고 3세대 중에서 이더넷을 지원하는 제품 요 두 가지에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 셋탑박스는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TV를 스마트홈 컨트롤러로 생각하는데 애플은 그냥 얘를 컨트롤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TV하고 연결을 해서 TV를 그 가정용 스마트홈 대시보드로 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전원을 껐다 켜고 와이파이 제어하고 우리 핸드폰에 있는 그런 모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TV 보고 게임하고 뭐 이미지, 음악 등등 다른 서비스들 다 여기 수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쓰고 이제 저번에 비전 프로 나왔을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맥북을 쓰다가 비전 프로를 쓴 상태에서 맥북을 착 쳐다보면 맥북에 있는 화면이 비전 프로로 넘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양한 기기에서 상호 연동시키는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위쪽에 스마트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요 아이콘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볼 수가 있을 테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 제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집에 스마트 초인종이 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한다 그러면은 여기 화면에 PNP 형태로 딱 뜨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팔로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